요약을 좀 해볼게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17년에 이제 임대차 계약 하셨고, 21년에 또 이제 갱신했어요. 그래서 보증금은 지금 3억 6천인데요. 갱신 계약에 따른 만기가 9월 27일이었죠. 잠깐 들어보세요. 9월 27일인데, 지금 보증금을 500만원 빼고 다 받은 거죠. 언제 받으셨어요? 27일 날. 그럼 지금은 계속 점유하고 계시고, 아, 고, 아, 이삿짐을 뺐는데, 이제, 집만 몇 개 낚여놨다. 500만 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 그래요. 지금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나요? 네. 잠깐, 일단 세입자가 아직 들어오기로 확정된 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제 키를 안 주고 이렇게 안 보여주니까 지금 임대인도 난감한 상황이겠네, 그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런 상황인 거죠,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데로 이사를 가긴 갔죠. 근데 이제 돈 500만 원 못 받아가지고 지금, 몇 개 집 놔두고 지금 열쇠 안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500만 원을 다 받아야 비워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임대인이 지금 500만 원 안 돌려주는 이유가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아파트가 지금 언제 지어진 아파트예요? 그것도 신축도 아니고 좀 된 데다가 우리도 한 6년 썼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뚜렷하게 이렇게 망가진 게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라 그러면은 원상복구 청구하기가 기본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을 텐데. 예. 세입자들이 했던 그거 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안 하고 전세입자가 했던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이게 그냥 우리가 잘못해서 쓴 게 아니라 건물 자체로 이렇게 노후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건데, 그래요. 그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만약에 이제 임대인의 원상 회복, 원상 복구 요구 500만 원 공제 부분이 타당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거를 돈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명도를 안 해준 셈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이란 거는 보통은 그거를 이제 월세로 했을 때 만약에 한 200만 원을 받는다거나 월 300만 원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임대인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 손해배상 위험을 이제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그게 지금 임대인이 그 500만 원 공제한다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아직은 불분명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입증 책임 자체가 임대인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경우죠. 그걸 우리가 망가뜨려 가지고 그 500만 원 보수비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좀 불리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냥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임대인 쪽에 자문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명도 받는 게 중요하니까 다 내주시고,
다 내주시고 나중에 500만 원 받아야 될 부분은 별도로 소송을 하시면 어떻겠냐. 그렇게 다투는 게 안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자문을 드리고 싶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게 그 위험 부담이란 게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위험 부담을 조금이라도 부담 가는 걸 싫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냥 명도해주고 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임차인이 하는, 세입자가 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위험 부담을 조금이라도 안기 싫다. 혹시나 만약에 재판해가지고 내가 임차인이 의성회복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500만 원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명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잘못된 행동이란 말이에요. 불법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제가 임대인 자문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원래는 합리적이에요. 임대인이 다 돈을 돌려주고 자기가 소송하는 게 맞아요. 근데요, 저는 이제 이건 제 느낌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두 분의 성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그냥 무리하게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세입자 생활을 좀 오래 해봤고, 그래서, 임대인의 요구가 좀 무리한 경우가 있어서, 일단 그냥 쉽게 굴복하지 말고, 예를 들면, 변호사 명의로 내용 증명을 한번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부담을 좀 주세요. 부담을 줘가지고, 돈을 받아내고, 그 다음은 사실은 이제 그걸 소송을 해야 되는 쪽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소송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소송을 못 해요. 그리고 재판 가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이 조정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거든요. 다투지 마시고 절반 정도 하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냥 나와버린다. 500만 원 안 받고. 그럼 소송하기도 힘들지만, 소송을 했을 때 법원 가면은 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 반반 양보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돈을 받아야 될 입장에서는 당장이 아쉽기 때문에 약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법원의 조정을 거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게 임대인 쪽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임대인이 이렇게 자기 소개 성과를 거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부당한 거예요, 그게. 그냥 자기가 돈 움켜쥐고 있다가 그거를 버티고 있으면은 그냥 자기가 어느 정도 거의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아쉬운 사람이 좀 양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워낙 그동안에 우리가 갑과 을 관계에서 워낙 이게 이제 오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임대인이 그게 습관화된 분들이 계세요. 이게 임차인 찍어 누르면은 네가 알아서 포기하더라. 그 전에 임차인도 그랬고 그 전전 임차인도 그랬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포기하지 말고 그냥 좀 이렇게 버티라고 하시고 싶어요. 물론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본인의 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살면서 어느 거 망가뜨리고 등등 이런 게 있고 또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부담, 임대인이 그걸 다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 세입자가 우리 의뢰인이 지금 그거를 이렇게 망가뜨린 거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포 애프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없죠, 당연히. 당연히 아파트 임대하면서 그거를 임대 17년도 아닙니까?
17년도 사진을 다 찍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임대인들이 그 원상복구를 임차인한테 요구하려 그러면 좀 꼼꼼해야 되는데, 야, 요게 네가 지금 시작된 사진이다. 내가 다 찍어둬서 계약서에 첨부할게. 그래서 나중에 나갈 때, 자, 요거하고 다르지. 요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안 하고요. 자기 할 건 안 하고 그냥 의욕다짐으로 뺏어내는 느낌이에요. 예, 제가 이제 그동안에 쭉 이렇게 변호사 일을 해보고, 저도 세입자 생활을 해보고 하면서 느낀 거는, 약간 뭔가 이렇게 목 졸라서 뺏어내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억울하죠, 이제. 예. 그러니까 한번 뭐, 조금 이제 편하게 풀어가기 위해서 변호사 명의로 내용 증명 한번 보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그렇게 해서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으네요. 내용이 비슷하죠, 뭐. 어디 별스러운 내용이 있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는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전세입자가 한 거다. 나는 그대로다. 그죠? 근데 만약에 하면은 뭐 500만 원 가지고 소송을 하고 명도도 안 해줄 거다, 내가. 당신이 입증 책임이 다 있는데, 당신이 패소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좀 상기시켜 주는 거죠, 이제. 근데 보통은 이제 변호사 명의로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면, 아, 이게 그냥 쉽게 굴복할 사람은 아니구나. 아, 조금 힘들겠다, 싸워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사람도 그냥 내주죠,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점유하는 게 부당하다. 이미 이제 원상회복으로 해가지고 500만 원을 공제하는 게 마땅한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점유하는 게 부당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그 손해배상의 손해배상의 적정한 범위가 뭐냐면은, 보통은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월세로 임대했을 때, 그런 가치 부분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하게 되면은 보통 감정을 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그게 이제 월 300이 나오든, 뭐 250이 나오든,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 이자는 논리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빌렸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렇게 물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적으로는 성립하진 않아요. 근데 뭐 차이는 많이 없을 거예요. 은행 이자나 다른 사람한테 월세 주나 그 차이가 크진 않을 거예요. 네.